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김현숙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오랜 시간 같은 방을 쓰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하면서 남편과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남편은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걸 좋아합니다. 처음엔 참아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늦게까지 불을 켜두고 생활하다 보니 저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깊은 잠을 자기도 어려웠고 밤새 뒤척이다 보니 아침마다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관절염이 있어서 따뜻한 환경에서 자야 통증이 덜한데 남편은 체온이 높아 시원한 방에서 자야만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생활할 때는 서로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한 사람이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작은 갈등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다 고민 끝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각 방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각자의 공간을 갖고 나니 오히려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따뜻한 환경에서 편하게 잘 수 있었고 남편도 자신의 수면 패턴을 유지할 수 있어서 서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어요. 각 방을 쓰면서도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침엔 남편이 제 방에 와서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엔 거실에서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덕분에 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감정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각 방을 쓰는 것이 우리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 선택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뒤척이는 배우자 때문에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 콧소리 소리에 잠을 깨고 서로 다른 수면 패턴 때문에 짜증이 나고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는 순간들.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부부 사이의 거리까지 벌어지게 만드는 이 문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부부라면 같은 침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잠드는 것이 애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여겨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서 부부가 각방을 쓰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부부들 사이에서 각방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잠자리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쩌면 각방을 쓴다는 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자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대화가 줄어들어가는 부부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각방이 오히려 부부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갈등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방을 쓰는 것이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배우자와의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해 고민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부의 각방 사용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단순히 잠자리 문제를 넘어 각방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유들을 살펴볼 텐데요. 각방을 쓰는 것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공간 분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해 나가느냐겠죠. 그럼 지금부터 부부가 각방을 쓰는 진짜 이유와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들어 부부가 각방을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한 침대를 함께 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현대에 와서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각방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부부들 사이에서 각방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하루 종일 따로 생활하다가 밤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애정 유지의 중요한 요소였지만 은퇴 이후에는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일본과 유럽 등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노년기의 부부가 각자의 공간을 갖는 것이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인 1방이 이상적인 노후 생활 형태로 추천되며 이는 한국에서도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부부가 각자의 공간을 갖게 되면 서로를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오히려 대화가 많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방 사용이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나누더라도 정서적인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 표현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각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각방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수면의 질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수면 패턴이 다르고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방에서 생활하다 보면 배우자의 콧골이, 뒤척임, 수면 리듬 차이 등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부부의 상당수가 배우자의 수면 습관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콧골이가 심한 경우 상대방의 수면 질이 40% 이상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이는 단순한 피로 누적을 넘어서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심혈관 질환 위험 장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어나 부부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방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에게 최적화된 수면 환경을 조성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불면증이 있거나 만성 피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각방이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방 사용 후 수면 만족도가 65% 이상 증가하고 밤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방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부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건강을 배려하는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수면 환경을 조절하여 피로를 줄이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면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각방을 선택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건강 문제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춘 생활 환경이 중요해지는데 같은 방을 사용하다 보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부의 경우 수면 환경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따뜻한 환경에서 자야 통증이 줄어들지만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서늘한 환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반대로 습도가 높으면 관절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한 사람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방을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고 수면 패턴을 고려해 조명을 조절하거나 의료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방을 사용한 후 만성 질환자의 증상 호전도가 45% 상승하고 약물 복용량이 28% 감소했으며 의료비 지출이 평균 32%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밤에 잦은 화장실 방문이 필요한 경우 같은 방에서 생활하면 배우자의 수면을 방해하게 되지만 각방을 쓰면 이런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특히 잠을 깊이 자는 것이 건강 유지에 중요한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생활 방식이 더욱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방을 사용한다고 해서 서로의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해 더욱 배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만들면 부부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 체크를 하거나 식사 시간에는 서로의 몸 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각방을 사용하면 부부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방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소한 생활 습관 차이가 갈등으로 번질 수 있지만 각자의 공간을 가지면 이러한 불편함이 줄어들고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는 노년 부부의 경우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각방을 쓰면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의식적으로 계획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면 각방을 사용하게 되면 부부가 대화를 나눌 기회를 더욱 신경 쓰게 됩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저녁에 차 한 잔을 나누며 대화를 하는 등 소소한 습관을 통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방을 사용한 부부들 중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각방 사용 후 부부간 대화 시간이 32% 증가하고 대화 만족도가 58% 상승했으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72%에 달했습니다. 이는 각방이 단순히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욱 배려하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개인 시간이 확보되면서 감정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을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는 부부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정기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각방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현실적인 준비와 실행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방을 선택한다고 해서 단순히 방을 따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더욱 편안하고 조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 배정부터 생활용품, 안전조치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방을 배정할 때는 각자의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에 민감한 배우자는 채광이 적은 방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심한 코골이나 불면증이 있는 배우자는 방음이 잘 되는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로의 생활 습관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동선이 겹치지 않는 배치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간 활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의 가구 배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수납 공간을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좁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벽면 수납장, 침대 및 서랍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을 너무 삭막하게 만들기보다는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방을 사용하면서도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각방이 부부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각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갑자기 각방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이유로 각방을 선택하면 부부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각방을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방을 사용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잠자리만 따로 쓰자는 의미였지만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각자의 방에서 따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1015분씩 대화를 나누거나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하는 등의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부만의 규칙을 정해 일정한 시간에 함께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애정 표현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각방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줄어들 수 있지만 부부 관계에서 신체적인 친밀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을 잡거나 가볍게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인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하루에 한 번씩 상대방의 방을 방문해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들이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각방을 감정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부 싸움이 났을 때 대화를 하기보다는 각방을 쓰니까 그냥 내 방으로 가겠다는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각방을 선택한 이유가 건강이나 생활 습관 차이 때문이지 감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되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소원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상대방의 방을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는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각방을 쓰는 것이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활용 방법에 따라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각방은 부부 생활에 또 다른 형태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각방 사용은 단순히 잠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느냐입니다. 각방을 통해 부부는 자신에게 맞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며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적절한 거리 유지를 통해 오히려 관계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공간을 가짐으로써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더욱 커지고 오히려 대화의 기회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방 사용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하고 애정 표현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각방을 감정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느냐입니다. 각방을 선택한 부부 중에는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사례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받으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무심코 지나치던 애정 표현에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서로에게 맞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부부만의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관건입니다. 각방을 사용한다고 해서 부부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찰을 빚는 것보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잘 자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부부간의 대화와 친밀감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각방은 부부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방을 사용하더라도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마련한다면 각방은 부부 생활을 더욱 원만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각방을 쓰더라도 그 안에서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부가 함께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각방 사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부마다 상황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각방이든 같은 방이든 서로를 배려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나눠주세요.